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 세 번째 영상이고요. 최근에 저희 사칭 채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 좀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모든 문의는 아이디나 이쪽에 나와 있는 1644-1873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 그림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추가하는지 순서대로 잘 저희가 올려드렸으니까 이렇게 보고 순서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 첫 번째 거래일인데 대한항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대한항공에 관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 뿐만이 아니라 이쪽 항공업계 쪽에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가지고 관심도가 시장에서 조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최대 취항국 중국 하늘길 언제 열리나? 네, 일단은 타이틀만 한 번씩 쭉 볼게요. 좌석을 다시 붙인다. 화물로 버틴 항공업계의 승객 모시기 총력. 제가 이전에 이 승객들이 타고 이렇게 앉아가는 의자, 요 의자 부분을 떼가지고 요 밑에다가 화물을 싣고 화물 쪽에 집중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관한 뉴스고요. 차입 적자의 휘는 허리 휘는 티웨이, 대표적인 LCC 항공사죠. 부채 비율이 8,470%랍니다. 그리고 항공권 가격,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비싸졌지만 수요가 적지 않다. 많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입국 확대에 이어 10일 단체 관광도 허용. 네, 이것도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운항 제한 이르면 7월부터 해제, 국토부 항공 정상화 추진. 네,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델타항공이죠. 2분기 매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할 듯. 네, 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매출 수준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로 다 커버를 하긴 했지만 다른 항공사들을 보면은 아직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죠. 첫 번째 뉴스 좀 볼게요. 제가 그 LCC 관련 이야기 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결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플러스 동남아겠죠. 가까운 곳. 요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정상화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국 하늘길 아직 열리지 않는답니다. 네, 중국 이 노선 숫자만 단순하게 비교해도 지난달 30일 기준 주 18회랍니다. 18회. 그리고 2019년에는 주 1164회라고 하니까 6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회복하려면 한참 진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가 계속 뉴스에는 조금 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자체 상황은 아직까지도 매우 좀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국토부는 6월 국제선 항공 패스를 저희가 아까 본 뉴스죠. 네, 요건데 변수가 많아 정기편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도 늘려달라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려달라 이렇게 양쪽 모두 다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비중이 나와 있죠. 중국이랑 일본이 비중이 높다. 그리고 역시나 LCC 매출 회복 중국 필요하다. 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요거는 화물은 사실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인데 준비는 해야겠죠.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승객 칸을 띄어냈던 비행기 중 일부를 다시 승객이 앉을 수 있는 이러한 의자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 정상화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두 개씩 진행하겠죠. 티웨이, 제가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인데, 이 주가에 있어서 투자할 때 이러한 시비,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같은 부분은 좀 리스크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 원체 코로나 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 1년, 2년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상황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고, 이 대부분을 이러한 뭐 시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상황인데, 이 저가 항공사들은 지금 대부분 좀 자본 잠식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운행 같은 부분에서 조금씩 정상화가 돼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런 CB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가격에 보통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이 또 내려오면은 주가가 폭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아직 좀 저가 항공사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좀 현재 이제 부채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빚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금을 다른 데서 유동해 온 거 이런 거를 좀 나타내 주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금액만 봐도 굉장히 크고요. 손실 일단 그 누적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뭐 8,470%라는 말만 들어도 아실 수 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항공권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졌지만 수요. 좀 최근에 또 이 원숭이 두 창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약간 유럽 쪽 서구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이 항공권 판매 이런 거는 거의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원체 이 거리가 이 먼 여행지일수록 항공권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싼데, 이게 지금 다 가격들이 2배, 3배이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한 2년 동안 참아왔던, 이 억눌러왔던 그거에 대한 폭발적인 잠깐의 수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꾸준하게 이어진다? 이렇게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일단은 요것만 마지막으로 좀 볼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일본 입국이요 10일부터 단체 관광 허용한다고 하는데, 일본에 단체 관광 잘 안 가죠. 거의 다 그냥 자유로운 좀 개인 여행 위주로 가기 때문에 단체 관광이 10일부터 열린다고 하지만 이 가이드를 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차트를 잠깐 볼게요.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권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1%로 좀 좋지 않았는데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선방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이거에 대해서 좀 바로 매수세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뭐 간단하게 보면은 외국인 개인 수급이 들어온 거는 물론 좋지 않습니다만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를 좀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 매도세가 좀 잦아들고 있죠, 최근에 있어서는. 그리고 기관도 오늘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매도 규모를 아마 좀 줄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부근에서는 또 저가 매수 형태로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 오늘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이 같은 동종 항공업계 종목들 주가도 좀 같이 유심히 지켜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대한항공보다는 뭐 많이 좋아 보이진 않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요한 문제는 대한항공과의 뭐 그런 합병 이슈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뭐 대표적인 LCC 기업인데, 사실 대부분의 이 코로나 이전에 이 항공주들이 대부분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를 맞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자체가 이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는 조금 뭐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시기에 비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낮지만 그래도 LCC는 조금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상증자 이런 것도 찍혀 있고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큰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뭐 주목할 만한 거는 그냥 뭐 기저효과, 제가 지난번 때 말씀드렸죠. 그냥 지금 원체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좋아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잠깐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꾸준히 이어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환사채 관한 부분은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6월 시작인데 화이팅 하시고, 좀 날씨가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